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제가 주말간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는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부분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되고 이틀이 지났는데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 완전히 판을 바꾸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이것들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위로 튀지도 않고 횡보를 하다가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밈처럼 어느 타이밍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는지를 봤는데, 이 레리 핑크 블랙록의 CEO가 비트코인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밈처럼 돌고 있는데,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또 ETF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고 하락을 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밈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밈이 아니에요. 이 현상을 보게 되면은 결국 블랙록이 만들어낸 현상이 비트코인 가격의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1300성으로 봤을 때 42K까지 내려온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롱 포지션을 모두 정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선물 1300 같은 경우는 단기 가격에 있어서 자주 정답지를 공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지션을 청산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숏 포지션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 45K와 46K 사이에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말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구축이 된 라인이고요. 이 라인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뭐 2, 3일 동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들지에 대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물 오더북상으로 봤을 때 38K부터 40K까지 강력한 이 매수벽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물뿐만이 아니고요, 선물 매수벽을 봤을 때도 동일하게 이 38K부터 40K까지 더 이상 빠지지 않게끔 강력한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는 40K까지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갈 때는 45K에서 46K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은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다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이 부분은 지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신청이 되고 또 승인이 되면서 거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금들이 계속해서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자금이 유입되는 거, 이 부분보다도 그레이스케일의 이 GBTC가 ETF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사람들이 팔 수 있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뭐 45%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팔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팔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디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GBTC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이 비트코인을 다시 현금화하고 이걸 다시 비트코인 ETF로 유입이 되는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GBTC의 물량들이 시장에 던져지면서 하락을 유발을 했다,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복합적이긴 한데 이 부분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BTC가 얼마나 더 많이 시장에 풀리는지, 그 부분이 시장에 풀리고 나서 다시 비트코인으로 올라가더라도 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셀프레셔가 나오게 되는지는 살펴봐야 되고, 그 이유는 GBTC가 굉장히 많은 수량을 비트코인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표들을 봐도 동일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블랙록의 ETF나 다른 ETF 같은 경우는 다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GBTC만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오케이,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만 이 자금의 유입이 제한적이다, GBTC에서 빠져나간 돈들이 다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신규로 들어온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거래일이 2거래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되어 있는 분석과 해석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가 축적이 된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섣불리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거는 조금은 데이터의 정합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가는 흐름을 보는 그런 정도로만 보시고요. 그러면 GBTC 이게 어쨌든 간 이슈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GBTC를 리디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을 던져가지고 현금화해야 되는데,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을 보게 되면은 이 GBTC가 던져지게 될 때 코인베이스로 많이 유입이 됐었고요. 유입이 되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셀프레셔가 동시에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지표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때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전환이 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GBTC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꾸고 있구나,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도 바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코인 시장에 셀 프레셔로 작용을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GBTC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들, 채굴업자들이 큰 고래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채굴업자들이 인덱스를 보게 되면은 던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비트코인을. 그런 모습이 2024년도에 너무나 크게, 2024년도 중에 가장 크게 일어났고요.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GBTC가 셀프레셔로 작용하는 거, 이 채굴업자들이 던지는 거,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42K까지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이 40K에서 42K는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드렸었는데 라인이 계속해서 지지대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지를 하고 있는지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GBTC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빠지고 있고 42까지 내려오고 있고 또 계속 살펴봐야 되는 자료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런 단기적인 가격 충격을 떠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신청이 되고, 그러고 나서는 셀더 뉴스 이런 것들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었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실제로 그냥 뿅망치 구간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뿅망치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 쉬어가는 타이밍에는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늘 일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 라인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은 뭐 기술적인 지표, 온체인 데이터, 다른 모든 심리 지표를 다 봐도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우상향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변함이 없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스윙 관점에서는 쉬어갈 수 있구나, 횡보할 수 있구나, 혹은 하락 횡보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두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매수 매도에 임한다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위기이고 안타까운 시간이겠지만 이걸 기회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회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기회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반갑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조금은 길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면 이 1분기에는 편안하게 코인을 모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어떤 코인을 어떻게 모아가는지가 다음 이 불장을 맞이할 때 큰 격차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1분기에 어떻게 보면 이 횡보나 하락 횡보가 오는 거는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디까지 빠질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 쇼텀홀더의 코스트 베이시스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과거 불장 때도 이 부분을 계속 지지를 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지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빠진다고 하면은 어느 구간대까지 내려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 37K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7K에서 38K 라인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을 보고 있는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K를 지키는지 일체로 봐야 되고요. 이게 빠진다고 하면은 37K, 38K까지 지지를 하는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모두 아픈 거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많이 힘들겠지만, 오히려 너무나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면서 모아가시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1분기에 대해서 작년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2024년도 1분기를 조금은 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별개로, 그러니까 거시경제의 흐름 자체가 1분기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머니 서플라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환을 했지만 2023년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머니 서플라이가 줄어든 해입니다. QT를 했기 때문에 줄어든 해죠. 그 다음에 반등이 있겠지만 이 QT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돈이 유동성이 시장에 풀린 것이 적기 때문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용경색에 오기 때문에 진짜 뭐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온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이 좋지 못하는 경기 침체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영래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소스인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덜 줄이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연준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3월 달이 되면은 이 영래포가 거의 다 꺼지게 되고, 그 부분이 코인
코인 시장과 이 자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아스웨이스와 린 알덴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영래포가 계속 줄어들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미국에 있는 2년물 금리가 내려가면서 그 부분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는 자 보시게 되면은 금리가 꺾일 때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됐을 때 2년물 금리가 먼저 내려갔었는데 선행지표로 내려가게 됐었는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 관련돼서 이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시그널과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풀린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1분기에는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하방 프레셔로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는 준비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에다 달아놨습니다. 이런 상황을 블랙록은 즐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왜 그러냐? 이 GBTC가 전환이 돼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 넘어왔을 때 거의 대부분 이 블랙록의 ETF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이틀 만에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11,0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비트코인의 개수를 점점 이 ETF가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로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너무나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시작점에 있는 거고요. 이틀 만에 11,000개니까요.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이 있냐? 이거는 공급과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봤을 때 ETF가 되면서 너무나 많은 비트코인들이 잠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오는 비트코인 수량보다 잠기는 수량이 더 많이 증폭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이 공급 쇼크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저는 단기적으로 1분기에는 하락을 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너무나 큰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여러 가지 지표들, 단지 제가 심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지표들, 비트코인이 잠기고 또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수량을 봤을 때 이게 이렇지만 만약에 반감기가 되면은 비트코인은 절반으로 나오는 양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현물 ETF를 통해서 더 많은 물량이 잠기게 되고 이런 것들은 공급 쇼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1분기가 너무나 좋은 기회의 장이고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좋은 코인을 잘 매집해가는 그런 기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 블랙록 같은 경우는 가격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이 광고를 시작했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베이비 부모들한테 가장 적합한 광고다. 그러니까 넥타이를 하지 않고 굉장히 신뢰가 가는 얼굴로 비트코인의 ETF에 대해서 장점을 하나하나 조금씩 잘 설명해주고 있는 광고인데요. 이런 광고가 진짜 광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블랙록은 이 광고처럼 씩 웃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웃고 있어요. 아주 스마일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앉아서 비트코인을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블랙록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홍콩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자기들의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홍콩은 중국의 어떻게 보면 아바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글로벌 전쟁이 되어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국은 거래 금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는 거래 금지인데 비트코인 선물 ETF는 거래가 돼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의도가 있겠죠. 당연히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현재 한국에 살려면은 김프가 거의 한 4에서 5% 더 비싸게 사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김프 없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5%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비트코인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비싸서 못 사는 사람들이 ETF 시장으로 몰릴 거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유동성이 한계가 있는데 이 주식이나 다른 자산 시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당국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규제를 하고 있지만 풀리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글로벌로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주 큰 화두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변화의 흐름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에 대해서 회의론자가 있었던 게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불과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시기에
인터넷이 회의론자들한테는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막 이야기가 됐었는데 비트코인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물 ETF가 나온 지 이틀이 지났어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는 인터넷이 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흐름에 있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관점은 모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장에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변화의 흐름을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고래들은 모르겠다. 나는 그냥 계속 모으겠다. 하락하든 하든 나는 모른다. 이렇게 100개씩 DCA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계속 DCA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100개씩 모으고 있어요. 100개씩. DCA 수량 자체가 너무 스케일이 커가지고 놀랍긴 한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가격의 변화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갈 길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2024년도 1분기를 정말 좋은 기회의 장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밈처럼 우스갯소리로 일카포 하락을 보시는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롱을 이야기해요. 롱을. 그렇기 때문에 주말간에 뭐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트코인들 다 지옥을 갔었죠. 몇 개 알트 빼고. 네, 일카포 이분께서는 원래 하락만 보시던 분인데 갑자기 롱을 본다 그래서 약간 하락하길 기원하면서 자기의 포지션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밈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락에만 몰두돼서 기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